자, 150페이지의 6장 지도감독. 이쪽에서 세 문제 정도 일단 나오는데요. 자격 취소 2번의 절대적 등록 취소 이런 거 되게 중요해서 그런 문제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뒤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기 1번에 일단 자격 취소 사유에다가는 암기 코드를 좀 잡아 놓을게요. 일단 부정한 방법의 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니은번에 자격 정지의 정, 디귿번에 양도되어 있죠? 예, 거기 대, 동그라미, 그리고 니을번에 징역형의 선고에는 선, 이렇게 동그라미 좀 해볼게요. 그럼 연결하면 뭐 나오죠? 예, 부정대선 하면 가장 중요한 걸 잃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격 취소가 되는 거죠. 부정대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사유는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요. 자격 정지에서는 개월수가 좀 중요해요. 자격 정지는 7개가 있는데 3개월짜리가 4개고 6개월짜리가 3개인데 6개월짜리 3개를 좀 계략 알고 계시면 좋아요. 니은번에 이중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미은번에 계약서 거짓 기재 이중 작성. 예, 그것도 6개월짜리죠. 거짓 기재 이러면 6개월짜리고, 시효번에 무슨 행위? 금지 행위. 이것도 6개월이에요. 나머지 언급해드리지 않은 건 전부 다 3개월짜리입니다. 자, 2번 박스에 자격 취소 절차 있는데 맨 아랫줄에 보면 취소는 누가 하느냐 이제 이 얘기잖아요. 자격 취소 누가 하죠? 교부한 시도지사. 거기다 채색 별표 하시겠습니다. 다른 관청은 못해요? 네, 일체 누구만 해야 됩니까? 교부한 시도지사만. 이유는요, 예, 대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장을 갖고 있지 않은 관청에서는 취소든 정지든 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측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8개 있는데 그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는 암기 코드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예, 결사부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중3 때부터요, 예, 양업소를 띄다가 적발이 돼서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뭐 그런 경우이죠. 요거 암기를 한번 해보죠. 결이 뭐예요? 결격사유예요. 누가 결격에 걸렸을 때? 개공이. 이건 원시적, 후발적 결격을 얘기하는 거죠. 후발적 결격. 별 5개고 우리 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산은 사망의 산. 사망의 산은 뭐 하지 않는다는 특징? 청문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부는 부정등록. 중은 뭐죠? 이중등록. 예, 부정등록, 이중등록. 숫자 3이 뭐죠? 삼진아웃. 1년 동안의 업무정지 몇 번? 3번째 걸렸을 때. 양이요. 양도돼요. 뭘 양도돼요? 등록증. 예, 이건 등록 취소니까. 예, 업은요? 업무정지 중에 업무를 했거나 자격정지 중인 소공으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만든 경우를 말합니다. 이중소속. 예, 결사부 중3, 양업소. 우리 과목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적 취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탑3는 뭐뭐가 탑3죠? 결격사유, 절대적 취소, 금지행위. 예, 그렇게 3개가 탑3래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좀 뽑아낼 게 있는데, 중이 뭐라 그랬죠? 아까 이거? 이중등록. 요거는 이중소속. 이중자 들어가는 게 3개가 있는데 하나 빠졌잖아요. 뭐가 빠졌지? 이중사무소가 빠졌는데, 이중사무소 그럼 어디로 들어가냐면 상대적 취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2번, 양가로 2번의 상취에 동그라미 2번, 3번 있잖아요. 2번, 3번을 오른쪽으로 묶어볼게요. 2번, 3번 오른쪽으로 묶고, 그거를 뭐라 그래? 이중사무소.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뒀다든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다든지 이거 다 이중사무소로 보고, 이중사무소는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고, 뒷장 넘기시면 금지행위가 나오는데 금지행위에다가 별 3개 할게요. 금지행위는 절대적, 상대적 취소 중요합니다. 금지행위는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실 거고요. 3번에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있는데 이 업무정지 처분 사유는 무려 15개나 있는데
15번만 보겠습니다. 15번 업무정지 맨 마지막 15번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로서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것만 업무정지가 아니다라는 거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표현해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 사유는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죠. 바로 밑에 여백에다가 적어볼게요. 그렇다면 업무정지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업무정지 처분이 안 되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안 되는 거 불가사유 2개. 자, 첫째, 절취 사유일 때는 업무정지 못해요. 네. 절취 사유일 때는 왜 업무정지를 왜 못해? 응? 절대적으로 취소해야 되니까 업무정지를 할 일이 없는 거지. 또 하나는 과태료 사유일 때도 업무정지를 못해요. 왜 못해요, 이거는? 과태료가 더 낮아, 업무정지가 더 낮아, 제재의 수위가. 과태료가 법에 낮게 하라고 했는데 세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낮은 거로 해야 된다. 다만 과태료 약간 예외가 하나 있는데 단 가중처벌 시에는 가능합니다. 가중처벌 시에 가능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1년 동안에 과태료 몇 번째 걸리면 3번째 걸리면 업무정지 가능하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 요거. 업무정지 처분 불가사유.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안 나왔는데 최근 문제들을 보면 아주 깊이 있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53페이지 보시면 행정처분 관련해서 박스 하나 나오는데 몇 군데 채색을 좀 할게요. 거기 이제 자격정지 바로 밑에 소곡 나와 있죠? 거기다 채색 별표 하나 할게요. 소곡만 받는 제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자격정지. 그 다음에 자격 취소에서는 3번째 줄 내려오다 보면 기속이라는 말 나옵니다. 거기다 채색 별표 하시고요. 무슨 뜻이에요?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하는 취소만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취소는 없다는 거지. 무조건 사유만 되면 취소해야 돼. 그리고 이제 사전 제도로 보면 청문 쪽에 보니까 동그라미가 뭐하고 뭐에 붙어 있어요, 지금?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이렇게 취소할 때만 청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할 때는 청문 안 해? 정지할 때는 청문하지 않아. 그런 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쭉 내려오면 사후제도에서는 증반납 좀 중요한데 등록 취소도 반납해야 되고 자격 취소도 반납해야 되는데 각각 며칠 안에요? 7일 안에 각각 반납해야 되고 맨 마지막에는 승계제도 나와 있는데 승계제도는 2군데에다가 채색을 좀 할게요. 업무정지랑 과태료는 몇 년치만 승계하냐면 1년치. 그 다음에 등록 취소에 해당이 되는 행위는 3년치 승계하는데 그 3년에다가 동그라미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1년도 동그라미 채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그 이론 정리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문제 속에서 1년, 3년이 작용하는지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정리하면 이론만 정리하면 나중에 뭐를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 풀기가. 그래서 이제 문제를 실전으로 많이 풀어보셔야 절대적으로 좋은 거죠. 자, 154페이지 가시면 1번이요.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암기 코드 한번 써볼까요? 뭐죠? 부정대선. 부정대선하면 자격을 잃게 되는데 부정대선 가지고 찾아보니까 정답은 몇 번이냐면요. 4번에 있는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가 취소가 아니죠. 얘는 뭐죠? 자격 정지 6개월에 들어가고 취소는 아닙니다. 자, 2번 문제.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채색을 좀 할게요. 함정이 걸렸는데 어디에 함정이 걸렸나요? 취소할 수 있다에다가 채색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거 함정이에요.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별표는 언제 하고 채색은 언제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은 처음 받는 거라서 그래서 순간 당황스러워가지고 언제 하지? 저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별표는 중요할 때, 채색은 함정 걸리는 거, 이럴 때 이제 주로 해드리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니 물어보니까 왜 하지? 언제 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별표는 뭐 할 때? 중요할 때. 채색은 함정 걸리는 위치에 주로 이제 채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로 바꿔야 돼? 그래서 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됩니다. 기속적 취소밖에 없으니까.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 취소되고 5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아니고요. 3년이죠. 자격 취소 후 3년이에요. 5년은 뭐 했을 때 5년이지? 부정행위. 시험에서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5년 걸리죠. 3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그러니까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의 사원이 되는 경우. 이거 뭐야? 이중소속인데 뭐 중에 이중소속? 정지 중에. 그럼 뭐 해야 돼요? 취소해야 되죠. 3번 맞고. 4.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직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때, 다룰 수 있죠. 반납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왜? 뭐 그건 딱히 대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하니까 취소관청한테 갖다 내야지. 그래야 행정행위가 완성이 되니까요. 안 하면 제재.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 누가? 똑같아요. 교부한 시도의사가. 다른 관청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5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반납 아니고 7일 안에 반납합니다. 3번.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물었어요. 1. 갑은 20회 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여 현재 중개업 등록을 하고 토지 전문 계공으로 성업 중에 있다. 좋겠다 이 사람 그렇죠? 성업 중에 있어서. 자, 취소해야 됩니까? 왜? 뭐 때문에? 이게 지금 8년이나 지났는데 왜 취소해야 돼? 시효가 없어서. 한번 적어볼까요? 맨 마지막에 뭐 없음? 시효 없음. 시효는 뭐에만 있지? 업무정지에. 업무정지에만 시효가 있고요. 나머지는 시효가 없어요. 그래서 8년이든 10년이든 지나면 다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취소 사유는 맞아 이게? 예, 부정취득이니까 취소해야 되고요. 2번. 을은 현재 소공인데 자격 정지를 받고 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행하고 있다. 이것도 뭐 해야 돼? 취소해야 되고 정지 중에 업무했으니까. 3. 병은 올 50만 원 받기로 하고 자격증을 현재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고 있대. 이거 양도대여잖아요. 이것도 취소. 4. 정은 개공인데 우선 분양권에 있는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하여 주택법 위반으로 뭔 위반? 주택법 위반. 주택법 위반이면 이 법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얘는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다만 4번 지문 옆으로 화살표 한번 해주시고요. 등록은 취소됩니까? 예. 왜 등록은 취소되지? 결격이라서 결격. 뭐가 결격이야? 징역형 선고받은 게 결격이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등록은 취소가 되는데 근데 뭐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자격. 그럼 이 정은 굉장히 유리한 거네요.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게. 그렇지 않아요? 예. 자, 5번. 무는 기에게 자격증을 양도한 혐의로 기소되어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대요. 이것도 취소되는데 뭐 때문에? 벌금 때문에 아니면 양도한 혐의 때문에? 양도한 혐의. 벌금하고 상관없어요. 양도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되는 게 맞습니다. 4번. 소공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 사유가 아닌 것은 4번과 같은 형태로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거 이런 잘 안 물어보는 사유인데 혹시라도 나오면 뭘 찾으면 그게 답이야. 취소를 찾으면 그게 답이지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혹시라도 나온다면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1. 금지행위 정지 맞고 2. 정지 중에 이중사무소에 소속됐다. 이게 뭐예요? 자격 취소 사유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밑에 3번, 4번, 5번 다 자격 정지 맞고요. 5번하고 6번이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인데 기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격 정지는 기간이 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개월수를 한번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 3월 아니면 6월. 1.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안 했대. 3월. 2. 거래계약서의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대. 6월이요. 이건 많이 잘못한 거잖아요. 3.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네. 3월. 4. 서명 및 날인 하지 않았다. 5번도 마찬가지고 둘 다 3월. 이런 것들은 경미한 위법으로 봅니다. 6번이요. 역시 개월수 한번 답변해 주실 건데 옳은 거를 전부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억번. 소공이 다른 계공인 법인의 임원이 됐대. 6월. 이게 뭐죠? 이중소속 6월. 니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안 했대. 3월. 이거 규정 위반하여 우리 금품 초과 수수했대. 이게 뭐죠? 금지 행위니까 6월이 맞죠. 금지 행위 6월. 닐 거래계약서에 거짓으로 기재했대. 이것도 6월이죠. 그다음에 미음번 쌍방대리 금지 행위니까 6월. 예, 이렇게 이제 연결해야 되겠죠. 예. 7번 문제는 별표합니다. 옳은 건 1번. 등록한 청은 공인중개사가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소공을 말하는 거예요.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의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알려줘야 되겠죠. 자, 왜 알려줘야 될까요? 자기가 그냥 자격정지 해버리지? 뭘 알려줘? 그냥 자기가 자격정지 해버리지. 등록관청이 그걸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알려줄 수밖에 없겠죠. 안 알려주는 건 직무유기고 당연히 알려줘야 돼요. 2번. 시도지사는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청문하지 않죠. 네, 청문은 뭐 할 때? 취소할 때. 3번 질문이 특히 중요한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와 사무소 소재직 관할하는 시도의사가 서로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자격을 따서 서울로 왔다. 그러면 사무소는 서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취소든 정지든 누구가 해야 돼요? 당연히 교부한 시도의사가 해야지. 당연히. 그건 대장 때문에 그런 거고. 예, 그래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사무소 소재직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틀린 겁니다. 4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 5일 안에 이를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5일 안에 보고하는 거 없죠. 예, 자격 취소나 보고하지 정지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5번이요.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반납해야 된다. 자격 정지는 반납하지 않고요. 뭐만 반납해? 자격 취소만. 8번 문제도 별표할게요. 틀린 거 1번.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이번에는 취소라고 나왔습니다. 뭘 하고 해야 돼? 청문. 1번 맞았습니까? 예. 2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직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때 사무소 쪽 소재직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 거기서 두 번째 줄 끝부분 자격 취소 처분에 밑줄 하시고 세 번째 줄 앞부분 자격 정지 처분에도 따로 밑줄 하실 건데 각각 적어볼게요.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뭐고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뭐예요?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청문이고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제출 기회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기회를 청문의 기회랑 의견 제출의 기회랑 이런 거를 교부한 쪽에서 한대 아니면 사무소 쪽에서 한대. 사무소 쪽에서. 이런 건 사무소에서 해야지. 왜냐하면 위법한 장소가 사무소 쪽이니까. 그래서 그런 현장 확인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사무소 쪽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범죄 행위를 하면 나중에 맨 마지막에 며칠 있다가 현장 검증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이 현장 검증과 관련해서 이제 옛날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여학생을 살해를 해서
물탱크에다가 넣어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옛날에 한 20년 정도 전 일이에요. 예. 근데 그게 현장 검증에서 뒤집힌 거예요. 근데 왜 이 현장 검증에서 뒤집혔냐면, 그 경찰 조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탱크 안에 둘이 들어가서 뭐 살해했다, 뭐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고, 경찰도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썼는데, 현장 검증을 가봤는데, 물탱크가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2명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죄로 풀려났어요. 왜 무죄로 풀려났을까요?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너네들이 수사한 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현장 검증을 해서 이러한 범죄가 가능하겠다라는 걸 검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그걸 검증을 해야 되잖아. 어디에서? 뭐 스튜디오에서 아니면 실제로 이런 그 장소에서. 그 실제 장소에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청문도 그렇고 의견 제출도 그렇고 일종의 현장 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서 해야 돼? 현장에서 해야 돼. 현장에서. 그거는 이해되죠? 다만 이제 취소를 하든 뭐 정지를 하든 이런 거는 장부를 갖고 있는 관청만 하는 거니까 그때는 누가 해야 돼? 교부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기억에 오래 담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물탱크 사건을 기억하시면 돼. 취소든 정지든 청문은 어디서 한다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사무소 쪽에서 언제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그러한 위법한 행위가 가능한지를 검증할 거 아니겠어요. 모두 이행한 후에 그걸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통보해 줘야 돼? 교부함 시도지사에게 통보. 왜? 사무소 쪽에서는 그럴 권한이 없으니까 이제 취소나 정지는 사무소 쪽에다가 알려줄 수밖에 없겠죠. 3번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 및 자격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행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랬죠. 4.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자격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4번에 함정 걸렸네요. 뭐가 함정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교부한 등록관청. 거기다 채색 하나만 할게요. 이런 함정은 여러분이 보실 때 상당히 허접해 보이죠? 허접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허접한데 안 보인다는 거야. 어디에 가면? 시험장 가면 안 보여. 그래서 이런 함정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함정 때문에 만약에 틀려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억울하지? 그죠? 네, 이런 거는 절대 이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함정이 잘 걸립니다. 특히 지문에 숫자 들어가는 거. 숫자 들어가는 건 의외로 숫자에 함정 잘 안 걸어요. 하면서 숫자 앞에나 뒤에다가 함정을 많이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숫자가 나오면 어디에 많이 신경 써요? 숫자에. 앞 뒤에는 잘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런 함정에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2교시가 100분이잖아요. 2교시 100분이지? 예. 2교시에 뭐하고 뭐를 풀지? 중개사법하고 공법을 풀어요. 1번이 중개사법이고 80번이 공법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풀어? 순서대로 풀어? 아니면 공법 문제 풀어? 순서대로. 순서대로 푸는데 시간을 어떻게 쓸 거예요? 중개사법 많이, 공법 많이. 중개사법 많이. 예,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은 공법을 많이 한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공법을 더 많이 쓰라고. 공법이라네. 중개사법을. 앞에 분만 공법을 많이 쓰고 중개사법을 풀로 쓰라고. 그래서 한 60분 정도 쓰시라. 그리고 공법은 40분 안에 풀어요. 왜? 공법은 시간 많은다고 해서 못 맞춰. 근데 중개사법은 시간을 많이 주면 맞을 수 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중개사법은 시간을 풀로 쓰라고. 60분 정도. 그리고 나머지 공법은 40분만 하고 듣도 보지도 못한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공법은. 그럼 그냥 제끼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내가 그거를 충분히 생각한다고 알아? 모르지 뭐. 온종일 생각한다고 아냐고 그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냥 아는 거는 푸는 거지. 모르는 거 제껴야지 뭐. 예. 그렇게 해서 중개사법에서 많이 맞추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 예, 그렇게 하시라고. 모의고사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모의고사도 우리 그렇게 지금 본시험처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 모의고사를 그런 거를 많이 해보는 게 좋아. 시간 안에 내가 풀 수 있는지.
시간 안에 마킹을 하는지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5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 5일 안에 이를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한다. 정확히 맞았는데 거기 일단 5일 있잖아요. 5일에다가 채색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 5일은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번 나옵니다. 여기에서만 쓰는 거야. 여기서만.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도 딱 한 번 나오는데 언제 쓸까요? 토지거래 허가 지정 공고했을 때 효력이 며칠 후에? 5일 후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번,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한 번, 2번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매년 나온다고. 둘 다. 작년에도 나왔고. 다시 한 번요. 공인중개사법에서 5일이 한 번 나오는데 어디서만 나와? 여기에서만. 요 5일에서만.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5일은 언제 나온다고? 토지거래 허가 공고하면 며칠 후에 5일 후에 효력이 생긴다. 작년에 그게 또 나왔었고 정답 처리했었고 일단 5일 중요해.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말도 좀 중요한데 국장에서부터 다른 시도지사까지 연결 밑줄 할게요. 국장에서부터 다른 시도지사까지 연결 밑줄. 왜 얘네들한테 알려줘야 돼? 보고도 하고 통지하는 이유가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그럼 얘네들이 뭐네 그러면?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 그러죠. 얘네들을 7자로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해. 시험 시행 기관장. 그러니까 얘네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서 접수 다 하셨나요? 그 원서 접수할 때 취소 먹고 3년이 안 된 사람들은 접수가 안 돼. 관리가 이제 전산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제 입력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입력되셨어요? 네, 입력되셨으면 뭐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취소된 적이 없고 부정행위 한 적이 없는 거지. 그렇지. 입력이 됐으면. 자, 9번이요. 취소 및 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억.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격은 반드시 취소된다. OX, O. 니은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정지된다. OX, X. 자격 정지는 될 수 있는 거지 되는 건 아니에요. 디귿번은 아까 보셨던 건데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와 교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때에는 취소랑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누가 이행을 하고 사무소 쪽에서 이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누구한테 통보한다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 니은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 5일 안에 이를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래야 되겠죠. 이거 왜 보고하고 통지한다 그랬어요? 시험 못 보게 하려고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취소는 3년이니까. 미음.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하면 7일 안에 반납할 수 없으므로 달라 끊고요. 7일 안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분실했다네. 그럼 반납을 못 하잖아.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 OX. X. 어떤 방법이 있어요? 사유서 제출. 가능합니다. 사유서 제출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이게 등록증에서는 허용되지 않아요. 뭐만 허용돼? 자격증만. 그러니까 등록증은 잃어버리면 무조건 100만 원이야. 등록증 잃어버렸다? 무조건 100만 원이에요. 취소 먹었을 때. 예. 근데 자격증은 취소 당했을 때 잃어버려도 상관없어. 뭐를 써내면 되니까? 사유서 써내면 되니까요. 이거 어제 저녁에 강의할 때 이거 잃어버리면 무조건 100만 원밖에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하나의 방법이 있나? 이랬더니 있대.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찾아본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못 찾으면 뭐? 사유서. 이건 자격증에서만 인정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읍번 자격 취소 처분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우리 법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는 없고요. 옆으로 화살표. 그럼 내가 불복하고 싶어. 취소랑 정지라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행정 뭐로 한다? 쟁송. 행정쟁송. 행정쟁송에는 두 가지를 합쳐 부르는 말인데 뭐랑 뭐 하고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다툴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행정쟁송. 다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뭐를 하면 안 된다고요?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없어, 우리 법에. 그러니까 뭐로 해야 돼? 행정쟁송으로 놔둔다. 15번 자격 취소에 따른 청문을 반드시 교부한 소유사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반드시 하는 건 아니죠.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사무소 소재지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용 공인중개사인 개공의 경우 자격이 취소되어도 공개인데 자격이 취소가 되었다네.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등록 취소된다. 취소되지. 왜? 자격이 없으니까 빵점. 결격이라서 100점. 결격사유라서. 뭐가 결격이죠? 자격 취소가 결격이니까 등록은 당연히 취소돼요. 후발적 결격. 10번이요. 10번 문제도 별표 한번 할게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자격정지는 교부한 시도의사가 하지요. 업무정지는 누가 해요? 등록관청. 2.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은 소공이나 그렇죠.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은 개공입니다. 3. 자격정지 기간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할 수 없죠. 각각 위에다가 적어볼게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다가 적발되면 자격 취소. 업무정지 중에 업무하다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 둘 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절대 업무하면 안 되겠죠. 다 취소 먹으니까. 4. 업무정지 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밑줄 한번 잡을게요. 법에 정한 기간 경과. 이게 몇 년이 지나면 업무정지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1년 아니고 3년을 말하는데 이 3년이 시효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1년이라는 답을 했을까요? 예? 1년짜리도 있거든. 1년은 승계를 말하는 거야. 승계. 승계하고 시효는 달라.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여기서는 폐업 재등록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폐업 재등록이라는 말 없잖아. 그러니까 승계라는 말 쓰면 안 돼, 여기서는. 이거는 무조건 시효야. 근데 업무정지가 시효가 몇 년이라고? 3년. 3년 지나면 못해. 근데 자격정지는 그에 관한 규정이 없대. 그 말은 4년 전에 잘못한 걸 가지고 자격정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4년 전에 잘못한 걸 가지고 업무정지는 못해. 왜 못해? 시효가 있으니까. 그럼 시효가 있는 게 유리해, 없는 게 유리해? 있는 게 훨씬 유리한 거야, 우리한테. 자, 5번. 이중소속에 해당이 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여기서 공인중개사는 소공을 말하는 겁니다. 자격정지 맞죠? 6개월짜리. 근데 개공이 이중소속 걸리면 업무정지. 그거 틀렸네. 개공이 이중소속 걸리면 결사부, 중삼, 양업소, 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야? 절취. 그래서 업무정지 때리면 안 되고. 11번 문제.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지요. 교부한 시도지사이다. 1 맞고 2.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 자격 있는 애들 다 들어갑니다. 자격 정지는 오로지 누구만을 대상으로. 소공만을 대상으로 하지요. 3.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대. 자격 정지 중에 업무를 했다네. 그럼 뭐? 자격 취소. 맞아요? 예. 4.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한때 5일 안에 국장에게 보고한다. 뭐는 보고제도가 없죠? 정지는 보고제도가 없습니다. 5번. 자격정지 사유에는 형벌이 병가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있습니다.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금지행위 같은 거. 금지행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몇천, 몇 년 몇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1년 1천, 3년 3천 뭐 이런 거 병가되면서 자격정지이기도 하죠. 소공이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12. 기한 혹은 기간이 10일인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1. 자격 취소 시 보고랑 통지 며칠? 5일. 5일은 한 번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사무소 이전 시 신고는 10일 안에. 2번이 답이네요. 인장 변경 등록일은 7일. 4번의 업무보증 재설정일은 15일.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 다다음 달 정도 모의고사에 요거 똑같은 문제 한번 내볼 건데 어떻게 낼 거냐면요. 아니 그렇게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낼 거냐면 기간을 전부 합치면 며칠인가 이거 내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예?
예상 문제는 아닌데 예, 그렇게 하면 내볼 생각이에요. 예. 그러면 다 알아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예. 자, 13번. 절취사유가 아닌 것은, 절취사유가 아닌 것은이 암기 코드 한번 대입해 볼까요? 뭐죠? 절취사유가 아닌 거 암기 코드 있어야 되잖아. 결사부, 중삼, 양업소. 그렇게 쭉 보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의 기준미달. 기준미달은 무슨 취소? 상취. 기준미달은 상취입니다. 14번. 조금 어려워요. 14번. 옳은 것을 전부 찾아야 됩니다. 기억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고 수원시에 주소를 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을 했다네. 부정취득이요. 그러면 누가 취소해야 돼? 서울시장이 아니면 누가? 서울시장이. 왜? 교부했으니까. 네. 기억번 맞았어요? 네. 부정취득이니까 취소사유 맞고. 니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남구청장이 자격을 정지하였다네.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게 딱 보여야 되는데 이거 전혀 엉뚱한 걸 한 거지. 왜? 개공인데 자격 정지하면 안 되잖아요. 왜 개공한테 자격을 정지해? 그러니까 여기는 뭘 해야 돼? 업무 정지 아니에요. 500과태료. 그래서 남구청장이 500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 500이니까. 그렇죠? 예. 디귿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무소를 둔 개공이 거짓으로 개설 등록을 한 것을 이유로 결사부 중삼 양업소에서 찾아보면 네? 부정 등록이야. 거짓 등록, 부정 등록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절취해야 되니까 뭐를 하면 안 돼. 업무 정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리얼.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를 둔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 군산시장이 개설 등록을 취소하였다라고 했는데 잘했어요? 예. 왜 잘했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는 게 뭐야? 이게 양도되오니까 절취사유잖아요. 예. 그래서 군산시장이 등록을 취소하는 거 맞습니다. 미음. 강원도 춘천시에 사무소를 둔 개공이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게시물 미게시 100만 원 과태료인데 강원도지사가 500과태료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얼마라고 해야 돼? 그렇죠. 춘천시장이 얼마 이하?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15번.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찾으라는 거예요? 절취 찾으라는 거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 됐으니까 절취. 다 볼게요. 기억번. 법인이 해산하면 절취. 니은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6월 초가 휴업했다. 무단 휴업 6월 초가 상취야. 상취. 무단 휴업 6월 초가 상취입니다. 절취 아니고. 디귿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했다. 절취. 니을번 등록기준 미달 상취. 미음번 직접거래. 직접거래하면 금지행위잖아. 금지행위면 상취지. 그게요. 한 템포 죽여서 생각나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직접거래 상취 바로 연결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50분 안에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이게 절취였나 상취였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까 제가 금지행위 별 3개나 해드렸잖아. 금지행위는 무조건 상취, 절취 아니라는 거. 비읍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하거나 이건 뭐예요? 절취야. 업무정지 중에 업무하면 당연히 절취. 자, 16번 문제.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요거는 뭐 차지라는 경우? 상대적 등록 취소, 상취 차지라는 건데 1번 개공이 중개보조원을 10명 이상 고용을 했대요. 이건 뭐 정상. 아무 위법이 아닌 거죠. 예, 나도 10명 고용하고 싶다. 그죠? 예. 자, 2번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중개업무를 개시했다. 무보증 업무. 요게 상취죠. 무보증에서 업무하면 요거 상취. 3.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 요게 뭐 제재가 뭘까요? 이게 이제 제재가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1년 1천을 제게 답변하게 되는데 1년 1천 당연히 맞아요. 근데 행정처분도 있어. 업무정지.
왜냐하면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건 전부 업무정지니까. 네? 업무정지라고 답하는 게 맞아요. 절취도 아니고 상취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업무정지가. 물론 1년 1천도 있고. 4. 개공이 고용인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게 뭐죠? 업무정지인데 4번만 별표 한번 할게요. 4번이 아주 중요한 게 신고 중에서, 그러니까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이렇게 신고 중에서 유일하게 업무정지가 요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과태료인데 요게 업무정지란 말이에요.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라고. 왜냐면 4번을 보면 왠지 뭐일 것 같은 느낌 들어요. 100만 원 과태료일 것 같잖아. 근데 아니라고. 100 과태료 아니고 업무정지. 5번.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도 그냥 업무정지로 끝. 17. 청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 시도지사는 청문을 실시할 수 있나요? 네. 뭐 하기 전에? 자격 취소 같은 거 하기 전에. 2. 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를 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까? 그럼요. 등록 취소. 3번.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할 때 청문을 해야 돼요? 네. 누가? 이건 국장이. 4.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를 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않죠. 네. 자,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 국장이 청문을 해야 한다. 아니고 시도지사가. 국장은 뭐 할 때만? 이제 지정 취소 할 때만 청문을 하는 거겠죠. 18번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 거. 요거가 등록 취소 사유가 무려 19개가 있거든요. 등록 취소가 절취 상취 합치면 19개나 된다고. 근데 유일하게 청문 안 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 그 뭐야? 사망해사. 그냥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1번이 답이야. 사망해사. 사망해사는 청문을 안 해, 못 해. 못 하는 거죠. 어떻게 해 이거는? 죽었는데. 그렇죠? 네,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19번은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업무정지 처분 기간은 가중처분할 때 6월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단 여백에다가요. 요걸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업무정지 처분 있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라는 게 세부 기간이 있어요. 자, 우리 자격정지는 세부 기간이 2개밖에 없거든. 얼마? 3월, 6월. 근데 업무정지는 안 그래. 업무정지는 1월부터 6개월까지 다양해. 그래서 여기에서 세부 기간을 물어보면 그건 못 푼단 말이에요. 왜 못 풀어?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거 한 달인지 6달인지. 이거 너무나 많으니까. 이건 안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는. 이건 낼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 내면 시험 다시 봐야 돼. 이거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도 가능하고 감경도 가능해요.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 그럼 2분의 1 범위면 50%죠. 네. 그럼 이제 구체적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우리 인장을 누락했다. 그럼 세부 기준이 3개월이거든요. 인장 누락했대. 네. 그러면 2분의 1 범위면 얼마야? 한 달 반. 그러니까 정확하게 45일이지. 45일의 범위 안에서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 가중도 하고 감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중하면 얼마나 되겠어? 4월 15일이 되는 거죠. 4달 반. 실제로 이렇게 15일짜리 업무정지를 때린다고 관청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때. 그러면 감경하면 얼마가 되겠어? 반을 빼주는 거잖아. 그러면 한 달 15일. 그러니까 한 달 보름.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이게 뭐고요? 가중이고 이게 감경이 되는 거죠. 이 의미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짓 정보를 거래 정황에 공개하면 이게 6개월이거든? 네,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6개월을 하면 반이 얼마야? 3개월을 더 하게 되면 얼마가 돼? 9월이 되잖아. 근데 9월짜리 업무정지를 하면 안 돼. 그럼 불법이야. 왜 불법이냐면 업무정지는 무조건 6개월 이내에서 해야 돼. 그걸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는. 6월을 뭐 하면 절대 안 돼. 초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최대 얼마까지? 6월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최소는.
최소는 보름짜리도 가능해. 왜냐면 한 달짜리 업무 정지가 있으니까 반 빼주면 보름짜리도 가능합니다. 2번이요. 등록한 청은 법인인 개공에게 업무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채색을 좀 하나 할 건데요. 이게 틀렸어요. 2번이. 어디가 틀렸냐면 하여야 한다 틀렸단 말이야. 명하여야 한다. 거기다 채색을 한번 해보시고 그게 왜 틀린 거냐면 만약에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러면 어디다가는 업무 정지를 못 내린다는 얘기예요. 주된 사무소.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에게는 업무 정지를 못 간다는 얘기잖아. 왜 안 돼? 할 수 있지. 그래서 그거는 재량행위야. 등록관청에. 그러니까 관청은 어디에다 하든 어디에 하든 선택할 수 있어. 법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사무소에 하든 분사무소에 하든 선택적으로 이렇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 보면 어디다가 업무정지 받는 게 유리한 거야? 분사무소에 받는 게 유리한 거야. 나머지 분사무소랑 주된 사무소는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3번.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 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게 바로 뭐냐면 절취잖아요. 부정등록이니까. 그럼 절취면 뭐를 못해? 업무정지를 못하지요. 4번.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가로 열어주시고 이게 시효야 승계야? 시효. 폐업이라는 말 없으면 무조건 시효를 생각하시면 되고. 5번. 등록한 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업무정지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자, 20번까지 볼게요. 업무정지, 자격정지가 모두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1.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대. 개공이 사용하면 업무정지, 소공이 사용하면 자격정지. 두 개 다 되는 거잖아. 위반이 누구냐에 따라서. 2번, 3번은 묶어 설명드리면 서명 및 날인을 각각 안 했대. 개공이 안 했으면 업무정지, 소공이 안 했으면 자격정지. 이것도 둘 다 될 수 있잖아요. 4번 업무정지 중에 업무를 했대.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건데 왜 답이 되냐면 만약에 개공이 업무정지 중에 업무하면 등록 취소 사유잖아. 일단 업무정지를 할 수가 없다고. 만약에 소공이 자격정지 중에 업무하다가 걸리면 뭘 취소해야 돼? 자격 취소. 그러니까 자격정지가 아닌 거지. 그래서 4번이 답이고 5번 문항이 이제 거짓 기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끝에다가 한번 양갈래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계약서를 거짓으로 썼을 때 개공일 때와 소공일 때로 한번 전개해보면 개공이면 뭐 소공이면 뭐 계약서 거짓으로 썼대. 개공이면 상취예요. 그죠? 그럼 상취면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 뭐 되거나 취소되거나 취소되지 않거나. 그럼 취소되지 않으면 업무정지로 가는 거니까 결국에 계약서 거짓으로 쓰면 뭘로도 되네. 업무정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업무정지는 6개월짜리야. 무조건. 뭐 대신 하는 업무정지는? 상취 대신에 하는 업무정지는 개월수가 무조건 6개월. 이렇게 이제 가면 되고. 소공일 때는 자격정지. 소공이 계약서를 이중으로 썼다. 거짓으로 썼다. 6개월짜리 자격정지. 그러니까 개공이면 업무정지, 소공이면 자격정지 올 수 있네.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